이렇게 신체 기관들은 수백 가지, 수만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하나라도 쓸모 없는 건 없겠죠. 다 이유가 있어서 머리도, 눈도, 코도, 입도, 오장육부도, 팔다리도 다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뭐 이렇게 모두 다 원활하게 기혈이 잘 돌아가야지, 뭐 피가 잘 돌고 혈도 잘 돌고 그래야지 건강하고 힘이 더 세고 그렇죠. 그런데 신체 기관이 한쪽으로 독점이 된다면, 하나만 쓰고 다른 것들은 무시된다면, 예를 들어 욕창 같은 거는 계속 한쪽으로 누워 있어서 욕창이 생기잖아요. 썩잖아. 그 부분 닿는 곳 맨날 그렇게 누워 있으면. 그리고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에 이렇게 저기가 생겨. 목욕탕 가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약간 엉덩이가 시커먼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오래 앉아서 생기는 거라 하더라고요. 신체 기관도 한쪽으로 독점하면,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끝없이 계속 먹고 그러면 위가 이제 아니면 몸이 비대해지든지 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또 너무 안 먹어도 역시 마찬가지고, 운동을 안 해도 그렇고, 신체 기관이 골고루 잘 제 역할을 할 때 우리는 그 몸이 건강하고, 또 그거를 위해서 더 건강하고 싶어서 단련을 하면 힘이 딱 이렇게 주먹을 딱 쥐어도 힘이 딱 생기고, 뛰려고 해도 이렇게 잘 뛰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더 건강해지면. 마음도 똑같아요.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필요 없는 것도 있겠죠. 일부는 그래서 손톱이 너무 길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자르고, 머리가 너무 길면 필요가 없으니까 뭐 자르기도 하고, 누구는 헤어스타일하고 더 길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신체 기관은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것도 필요한 것인데요. 마음도 비슷해요. 마음도 108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의 마음이라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마음은 없어요. 뭐 손톱이 계속 길고 해서 손톱을 자르는 것도 사실 요거를 이제 뭐 이렇게 손톱을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톱이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계속 기니까 이제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자를 뿐이죠. 머리카락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슬픔, 우울, 기쁨, 한이, 들뜸, 뭐 미움, 증오 뭐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미움, 증오, 좌절, 슬픔, 우울 이런 것들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기쁨, 한이, 즐거움 이런 것들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사실 슬픔, 우울, 뭐 좌절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거예요. 내 몸에도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것이 과도하게 우울이 너무 지나쳐서 마치 손톱이 너무 많이 자라면 잘라야 되는 것처럼, 우울이 너무 지나치면 우리에게 나 자신을 파고들고 더 불행하게 만드니까, 우울을 조절하고 좌절을 조절하고 기쁨을 조절하고, 그래서 마음도 관리가 필요하고, 마음에 대한 관점도 실패나 좌절, 우울은 나쁜 거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억압이 된다. 독점이 되고 억압이 되죠. 불평등이 되는 거죠. 우리가 행복도 중요하지만 불행감, 고통감, 좌절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죠. 사람의 생활은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감이나 우울감이나 실패감을 맛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당장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을 달게 여기고, 그것도 나에게 참 도움이 되는 거라고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억압이 되지 않을 수 있죠. 우울을 나쁜 거라고 억압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독재고 탄압이고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에 하자라 종족이 있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9% 정도 차지하는 소수민족이죠. 타슈툰족이 거의 40% 가까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타지크족이 한 25%에서 30% 정도 차지하는데요. 타슈툰족이 탈레반의 거의 100%가 이제 타슈툰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다른 타슈툰족이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 다른 종족들은 비극이 참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탈레반이 북한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자라 종족이 엄청난 이렇게 탄압을 받고 학살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뉴스가 이 하자라 종족이 탈출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도망가야 된다. 어디로든 도망가야 된다. 고향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는 이유가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고서 도시로 가는 거야. 개인적 욕망이고 자율이니까 괜찮지만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있으면 탄압받고 여기는 살 곳이 될 수가 없어. 이곳은 생지옥이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 이거는 진짜 난민이죠. 난민들이 대거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참 하자라 종족, 이 종족, 뭐 우즈벡 종족도 한 9% 되는데 이 종족들은 앞이 예상이 되죠. 지금도 쉽지 않은 가난하고 어려운 종족인데 상간 종족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참 절망이다. 이렇게 독점이나 불평등이 이루어지면 신체 기관도 등창이나 욕창이 생겨가지고 썩는 것처럼 그곳에 있으면 세포들이 다 죽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되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생활 국민들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됐으니까 그나마 이만큼 나은 것 같죠. 독일에는 메르켈 총리가 16년 동안 그 총리직을 수행을 했어요. 16년 동안 독재가 아닌 상태에서 정치를 잘해서 또 선출되고 거듭 선출해서 16년간을 하고 이제 그만한다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자기 총리직을 내려놓는 이 즈음에 지지도가 73%예요. 와, 굉장하죠. 대단합니다. 이제 16년을 했는데 이제 퇴임 때가 70% 넘는 지지율이라면 이건 절대 지지율이죠. 메르켈 총리가 그동안 독일 경제를 엄청 큰 상승을 시켰고요. 안정되게 했고 또 고용률을 그 당시 총리하고 시작할 때 한 10% 가까이 되던 실업률을 거의 뭐 3, 4%로 거의 뭐 완전 고용 시대를 열었어요. EU가 뭐 이렇게 위기도 있었죠. 브렉시트로 영국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EU 공동체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는데도 이 EU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아직까지 잘 이끌어왔죠. 독일 EU에서 차지하는 독일의 비중도 거의 절대적으로 EU가 끌고 가는 건 독일이 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것은 독일의 의회가 잘한 것인지 독일 총리가 잘한 것인지 독일 시민이 잘한 것인지 다 잘했겠죠. 그러나 총리의 역할이 한 3, 40%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겠나. 총리가 여성이라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죠. 메르켈 총리처럼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오랫동안 이제 뭐 한 만기, 두 만기, 4년, 8년 정치를 잘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 16년을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는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작년에는 이제 작년 재작년은 트럼프가 EU에 가가지고 회담할 때도 트럼프랑 맞짱 뜬 보살님이 메르켈 총리. 다른 총리나 대통령들은 트럼프가 하도 기가 세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메르켈 총리는 거기에서 이렇게 거의 대장부처럼 트럼프랑 눈을 같이 맞짱 뜨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하고 그랬었죠. 여성들도 이렇게 우리가 자꾸 못한다, 힘이 없다, 약하다. 그러니까 더 약해지고 힘이 없고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메르켈 총리처럼 남자보다 더 심하잖아. 아니, 잘하잖아. 장기 집권하는 걸로 유명한 것은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유명한데 그건 거의 독재잖아요. 신기한 것은 그렇게 독재를 하는데도 지지율이 좋아. 메르켈은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독일 시민들한테 인기가 많은데요. 러시아 같은 그 푸틴 대통령은 거의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것도 뭐 그렇게 아니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크라이나를 크림반도 이쪽에도 무력으로 점거를 하기도 하고 시리아 내전 때 뒤에서 시리아 그 내전 옆에서 이렇게 조종도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어. 그런데도 지지율이 좋은 거 보면 러시아 국민들한테는 러시아를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어줬다. 뭐 옐친이나 고르바초프가 나라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푸틴이 되면서 러시아를 다시 반열에 올려놨다. 뭐 그런 긍정적 평가가 있어서 그런지 그 약간 독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람들은 참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대통령이 또 있죠. 푸틴은 저리 가라. 트럼프는 아무것도 아니야. 푸틴이나 트럼프는 세 발의 피지.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 그게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이분은 그 백신을 안 맞으면 백신이냐 감옥이냐 국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백신 맞을래 감옥 갈래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예전에 호주인가 어떤 이제 백인 녀석이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돌아가셔서 죽었어.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애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두테르테가 뭐라겠냐면 아깝다. 그렇게 미인이 이러면서 이제 좀 완전 마초 같은 이분이 또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사병 조직을 운영을 해요. DDS인가라는 사병 조직을 운영을 하는데 이 조직은 이렇게 그 마약이나 뭐 조직 폭력배나 이런 사람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사병 조직을 꾸렸는데요. 무조건 사살을 해요. 마약에 과담하고 마약을 뭘 하고 그러면 그 사병 조직이 쏴버리는 거예요. 경찰들은 그 사병 조직이 뭐 활동하고 나타나면 거기에 연루되면 경찰들은 수사도 안 해. 그냥 빠지고 그냥 그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 여론이 그냥 무조건 사살하고 그러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허가 없이 약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직결 처형시킨 사람이 1,700명이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본인이 얘기를 해. 1,700명을 직결 처형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온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무슨 대통령이. 참고로 필리핀은 사형제도가 없어요. 사형제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직결 처형, 재판도 없이 그냥 바로 거기서 그렇게 사살을 했는데도 누구도 죄를 묻지 않아. 근데 그래도 그렇게 본인이 얘기하니까 국제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기자회견을 했어. 기자회견을 다시 해서 하는 말이 내가 잘못 계산했다. 1,800명이었다. 1,800명을 직결 처형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했던 참 특이하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지율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지율이 전에는 한 3년 전에는 82% 막 이랬어요. 얼마 전에는 91%. 이거는 이제 그냥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은 두테르테를 그냥 다 좋아하는 거다. 이제 이거 상식에 약간 어긋나죠. 뭔가 이제 이렇게 필리핀이 굉장히 이렇게 그 부정부패가 심한 게 많은가 봐요. 빈부의차가 많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세 가문이 독점을 하는 이상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지 두테르테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너무나도 사람들한테 인기가 너무나도 좋아요. 이상해. 필리핀에는 정치하는 사람 중에 킥복싱 선수가 있는데, 권투 선수가 있는데요. 8체급을 다 석권한 권투 선수가 있어요. 무슨 파키아오인가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선수 시절에 권투를 해가지고 8체급을 석권했어요. 권투를 하면 무조건 KO야. 이제 10명 중에 7명을 KO시키는, 그것도 체급을 바꿔가면서, 체급 하나 바꾸기 정말 어렵잖아요. 55kg, 50kg, 47kg,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체급을 다 석권을 해서 8체급 챔피언인 사람이 정치 입문해가지고 그 차기 대통령의 강력한 후보로 올라 있어요. 어쨌든 그런 좀 신기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필리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떤 때는 이명박 같은 분이 인기가 많았을 때도 있고, 박근혜 같은 분이 인기가 많았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메르켈 총리처럼 이런 총리가 이렇게 정치 지도를 한다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에는 이제 총리가 지금 바뀌는 이 순간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이렇게 대마초를 합법화하냐, 아니면 지금처럼 금지하냐, 이것이 주요 쟁점이에요. 대마초를 합법화를 하게 되면 마약이 이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 고민이, 나도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마약을 해도 되냐? 이건 마약을 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그게 합법적으로 인정하면 더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캐나다는 한 3년 전인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합법화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이렇게 하면 될까? 이거 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마약을 합법화해. 물론 이제 이렇게 대마초가 마약이긴 한데 그 이상의 더 심한 마약은 금지하고, 마약을 완전히 다 푼다는 게 아니라 마약 성분 중에 좀 약한 대마 정도만 이렇게 푼다는 건데요.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하는가 봐요. 얼마나 많이 하면 그걸 풀어야 된다는 요구가 많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 때 대마를 하나 피고 그러면 해롱하니 좀 기분이 좋아지나? 이거는 이제 그 비슷한 게 담배하고 술이잖아요. 술과 담배가 약간 마약 성분 비슷한 게 있잖아요. 마약이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중독 현상이 일어나서 기분이 좀 좋아지는. 술을 전면 금지하고 담배를 전면 금지하는 건 인권을 유린하는 거냐? 아니면 정책을 잘 쓰는 거냐? 우리나라는 술, 담배가 자유롭죠. 19세 성인 미성년자는 할 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런데도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 많고 또 이렇게 담배 중독자가 엄청 많아서 그걸로 인해서 조절 못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술과 담배를 다 막을 것이냐? 그런데 이 마약은 술과 담배보다 2배 이상은 강하지 않겠나? 중독성이? 중독이라는 건 또 게임도 중독이 있잖아요. 마약하고 게임하고 제일 전 세계에서 강력하게 저지하고 막고 있는 데가 중국이죠. 중국은 얼마 전에 게임은 아편보다 심하다. 그래서 게임을 규제하겠다라고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죠. 사교육도 이제 하긴 했는데요. 공유 경제도, 중국의 그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마약을 허용하느냐, 법적으로 하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다행히
전 국민이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마약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라고 굉장히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머릿속에. 나쁜 거야 라고. 근데 그게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꼭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바람직하긴 한 것 같아요. 너무 난잡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또 나중에 같이 고민해 봅시다. 참고하세요.